어디서 느끼냐면 말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다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 하면서 하면 이거 중요한 거야. 이 노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지. 아하. 나 시험 안 봐. 보이콧 할 거야. 아, 오케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수능 국어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또 수능만 알려드리면 아쉽잖아. 섭한 분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만 알면 국어 내신은 100점을 맞을 수 있다. 몇 개 준비했죠? 바로 5개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내신만큼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국어 내신 그냥 이렇게 찢어버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국어 내신 점수가 어땠는지 좀 국어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머리 탁 넘기시네요? 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공인 1등이었다고 할 수 오. 있어요. 5학기 다 해. 1등급이었고 다 대부분 제가 1등이었던 것 아, 같아요. 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5학기 모두 네. 1등급을 받았었고 웬만하면 한 100점 아니면 90 중후반 정도의 점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어 내신만큼은 이것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럼요. 5개만 믿고 따라오면 할 수 예, 있다. 약간 쌤만 믿고 따라하면 돼, 이런 나만 느낌. 믿고 따라와. 잠깐만, 의상도 굉장히 선생님 같아. 국어 내신 100점 그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신 잘 받는 그쵸? 5가지 방법을 얘기할 때 누나랑 나랑 첫 번째로 나왔던 맞아, 얘기가 맞아. 바로 이거였어. 동시에 똑같이 이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인데 이거는 근데 진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 말을 거의 깜지마냥 그쵸? 받아 적는다. 받아 적는 거야 그냥. 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을 절대 놓지 마시고요. 맞아요. 약간 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을 하나씩 같이 두고 계세요. 중요한 거 필기할 때 빨간 펜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쌤이 이거 약간 중요하다라고 할 때 빨간 펜 살짝 접고 왼손에 잡은 다음에 파란 펜 뜯어서 해주면 나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럼 시험 공부를 할 때 빨강색으로 가득한 거 사이에서 파란색이 있다 하면 파란색이 좀 더 이제 눈에 띄는 거지.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맞아요. 아, 뭐 농담은 받아 적지 마시고. 농담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 심지어. 뭔 소리야 그게. 근데 수업과 관련 농담이면 그것도 잘 들어놓으시는 맞아.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용 교과서 있는 거 아시죠? 아, 맞아. 교사용 교과서에는 그 미리 설명들이 프린트가 되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 교과서와 당신의 교과서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가끔 찾아보면 PDF 파일로 있는 거 맞아. 가끔 홈페이지 그 교과서 홈페이지 들어가 맞아. 보면 PDF 파일로 있는 데가 있는데 꼭 근데 또 그거 인쇄해가지고 인쇄만 해서 보기만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업을 들을 때 최대한 많은 감각을 맞아. 사용해야 맞아. 된다라는 거.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무아일체의 경제에 이르러야 돼. 국어 내시는 100점 맞기 방법 두 번째입니다. 뭐죠? 바로 노트 단권화. 노트 단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직접 들고 오셨다고. 노트 단권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우리가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사실은. 직접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멋있습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내 창고 열어가지고 옛날에 쪽 했던 네. 국어 단권화 노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 꺼내볼게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제 노트 단권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바로 이- 단권화한 노트인데 여기 문학이라고 써있죠? 예쁘네요. 그러니까 내신에 나오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노트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단권화를 하고 단권화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써줬습니다. 규원과 허난설원, 서평역, 임초로, 향수, 정지용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뭔가요? 이게 뭘까요? 이야, 일단- 알록달록하죠?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고전 시가잖아요. 네. 그래서 규원가라고 크게 제목을 쓴 다음에 네. 한 번씩 받아 적었습니다. 시는 쓰기에 길지 않다는 거 아시죠? 서사, 본사 써있죠? 여러분 서사, 보이시죠? 본사, 본사투 이런 식으로 오. 일단 다 적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백지 상태로 필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백지 상태에서 쓴 필기가 이 분홍색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암기한 다음에 쓴 다음에 이제 내가 수업 들으면서 한 교과서 필기랑 비교를 해보면 내가 뭐를 까먹고 썼다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까먹고 쓴 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주는 거예요. 파란색이 이제 보충하는 거죠. 그죠? 아까 현우 씨가 말한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 플러스 자습서에는 나와 있지만 왠지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석을 써주거나 하면서 공부를 되새기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주황색, 노란색은 뭔가요? 노란색은 시험이 나올 만한 부분, 그러니까 시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거기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색깔 감각 같은 건 잊어버린 상태로 그냥 노랗게 칠해버렸어요. 진짜 화려하던데. 예쁜 건 중요하지 않아. 너무 화려한데? 그리고 교과서 뒤에 학습 활동에 시와 연결된 다른 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1-2. 그렇죠.
6-2. 근데 그 경우에는 내가 본문을 다 쓰긴 또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잘라서 붙여버리잖아. 잘라서 붙여버렸어 그냥. 잘라서 붙여버리고 중요한 것만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노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지. 아하. 나 시험 안 봐. 보이콧 할 거야. 아, 오케이. 이거는 소설이었거든요. 3편이었거든. 소설이네요. 근데 소설은 내가 다 받아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번호를 매겼어. 번호를 보이시죠? 1번, 그 본문은 2번. 없지만 포인트들의 번호를 매겨가지고 다 정리를 해준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분이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 포인트들이었다. 노란색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게 진짜 갖다 이쁘겠다. 붙였네요. 여기도 갖다 붙인 보이시죠?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 뭐 역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문해봐봐. 뭐 역장이 안 나와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야. 그럼 혹시 이 단권화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시험 보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보기 몇 주 전? 시험 보기 한 2주 전? 2주? 왜냐면 보통 그럼 학교 진도랑 맞물리게 되거든. 학교 진도에 그치, 나서 그치.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다음 작품 넘어갈 때쯤에 여기다 난 단권화 시작을 하는 거지. 시험 전엔 정말 이것만 봤어. 그러네.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것만 봐도 그리고 되겠네. 쓰긴 싫은데 왠지 좀 중요해 보인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잘라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또 궁금할 수 있어. 다른 거 뒷면에 중요한 얘기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복사하세요, 여러분. 아. 복사를 해서 잘라 붙이면 되잖아. 아, 그러네. 근데 그렇다고 예쁜 노트를 만들겠다고 다 잘라 붙이고 그러면 안 돼. 오, 이거 뭐야 이게? 갈수록 좀 발전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 세기가. 너무 핑크 아니에요? 이때 핑크에 꽂혔었나 봐. 소설가 국어시. 국어시. 유명하죠, 이거. 이거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질문이 있잖아. 궁금한 질문이 생기면 보통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학교쌤한테 물어봐. 하고 만단 말이야. 근데 문제 풀잖아. 그럼 또 몰라 그거. 그치, 써놔야지. 그래서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나는 이 포스트잇을 적극 활용을 했는데 교과서 이 포스트잇 한 몇십 개를 다다닥 붙여간 다음에 한 개씩 떼가면서 물어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해결이 깔끔하게 된 질문은 포스트잇 망설임 없이 버리고 약간 헷갈린다 싶으면 가져와. 그리고 여기다 붙여놔. 그리고 복습하면서 또 생각을 했을 때 답이 나오면 괜찮은 거고 답이 안 나오면 또 물어보는 거고. 그렇구나. 질문마저도 내 걸로 알아가야 한다 이 얘기였고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있잖아.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맨 뒷장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었어. 뭐야? 그냥 맨 뒷장 여기다 붙여버려. 그리고 반을 자르면 여기 주머니가 생기거든. 신기하다. 그래서 파일이랑 떨어져 있으면 난 안 보길래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놨었어. 근데 괜찮은 방법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단거나 이거 되게 모든 걸 다 좋네. 여기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좋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단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권화를 하려면 자기 물건을 잘 챙겨야 된다. 그쵸. 이런 방법으로 단권화를 진행하면 이 책은 뭐예요? 근데 두 번째 책은? 두 번째 책도 비슷한 건데 이때는 조금 이때가 아마 3학년 될 거야. 3학년 때라 조금 글씨와 색깔이 발전했어. 그치? 이게 대충 쓰면 안 된다. 그치. 나는 그리고 고3에. 그치. 너무 핑크만 있으니까 좀 질리잖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응이응이라고 대답해 있는 거 보니까 교수님이 맞다고 했나봐. 여기 또 붙여져 있죠. 이야. 이때 또 파란색에 꽂히셨나 보네요. 그런 거. 한림별고. 근데 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필기를 했던 거. 가사는 이제 중요한 장을 좀 뽑아서 쓰셨네요. 그리고 이런 거 옥슌, 문생, 금, 학시야 막 이런 어려운 것도 그냥 일단 한번 써봤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시험 볼 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아서. 현대어를 안 쓰고 일단. 샤곡 셩셩 샹슈길래 샤곡 셩셩 샹슈길래 이런 거 있잖아. 발음 좋다고 자랑하시는 예, 노트를 봤는데 너무 깔끔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노트 단권화를 이제 좀 시작해보려는 친구들한테 좀 당부의 말이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 하다 보니까 예뻐지는 거 괜찮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필기에 자신감이 붙고 나만의 그런 색깔 관리 방법이 생겨서 예쁜 노트가 탄생하면 좋은 건데 필기의 목적은 머리에 넣는 거지 우리 미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제발 예쁘게 하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세게 때리네. 국어 내신 100점 받는 방법의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 예, 이거는 내가 이제 주로 썼던 방법인데 근데 좋은 방법이야. 정말 좋은 방법인데 사실 안 맞으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내향적인 분들은 사실 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1 때 이제 한국사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몇 명 오는 거야. 두세 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현우야 이게 뭐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이런 거다. 이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이 사건의 뭐 핵심이다. 그때 애들이 오 괜찮네 이러면서 잘한다. 그래서 몇 번 오더라고. 동아리 시간 이제 뭐 우리는 금요일날 5, 6, 7 교시였는데 창체 시간 그 자습인 날에 애들이 어떠다가 야, 현우야 네가 앞에 나가서 칠판에다 쓰면서 설명 좀 해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현우를 연단으로.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음료수 하나 사면 하면 그랬지. 내가 한 명 안고 자 보여? 그래서 막 쓰면서 시작했어. 그때 뒤에 한 10명이 더 앉더라고.
장현우의 무료 특강.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국어를 이제 하기를 시작했지. 왜냐면 한 번 맛을 들리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었구나. 재밌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재밌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가르치면서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사탐 공부법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공부를 할 때 최대한 많은 감각을 사용해서 하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그치. 까지 해주는 게 맞아. 되게 좋더라고. 나는 내향적인 분들은 그냥 집에서라도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다 하면서도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내가 되게 뱉어야 나의 공부가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 한 구절을 읽고 그냥 따다다다다 쌤이 설명해 준대로 그냥 따다다다다 자 이건 뭐야?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건 다다 읽고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필기 써 있는 거 읽는 거밖에 더 되는. 심심이 같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냥 뭐 녹음해서 읽어주면 되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여러분만의 언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 식구가 있고 그 식구에 해당하는 의미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으면 그걸 꼭 여러분만의 언어로 바꿔주셔야 해요. 배운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재활용을 그치, 해라.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좀 바꿔서 괜찮네.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이 단어가 이걸 의미해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어는 약간 이걸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지까지 나가면 여러분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내가 무슨 상황을 상상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도 쌤한테 질문을 많이 하니까 쌤이 두 번 설명하기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설명을 해줬던 질문이면 그럼 무한테 가서 물어봐. 네. 이렇게 토스를 하신 적이 있거든? 처음에 그게 너무 부담인 거야. 그치.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늘고 너 그치. 말대로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선생님의 언어보다 내 언어로 하는 게 편하잖아. 맞아, 바꿔야 그 돼.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좀 물어봤는데 몰라. 그러면 꼭 자존심 가오가 상해. 상하잖아. 이러면 안 되나? 국어 내신 100점 만게. 이제 네 번째 방법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방법. 다 왔어.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봐라 입니다. 와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이 진짜 많았어.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그만 좀 오라고 진지하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질문충이었는데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중요한 질문, 안 중요한 질문이 스스로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질문이었다.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약간 당황했다.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한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시즌이야. 아, 그 시즌, 내가 그 시즌이 그치, 피크지. 진짜 피크야. 근데 그때 집요하게 질문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뭔가 하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고르실 때가 있어. 그건 뭐냐면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렇지. 잘 기억을 해놨다가 그건 집 가서 타이핑을 했어. 오, 진짜? 예상 문제처럼. 그 정도야?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미리 뽑아놓고 시험 보기 전날 같을 때 그거를 다 풀어봤습니다. 괜찮다 이것도. 그러면 진짜 연계를 느낄 수 있어. 연계 교재지 나만. 연계 교재네. 그러네. 그때가 딱 피크인 것 같아. 교무실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그치. 그 시간대부터 수업 시간이 끝나자면 쌤을 붙잡아야 돼. 그치. 쌤 교무실에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맞아요. 오셨을 때 그냥 붙잡고 오셨을 때 앉아주면 되니까. 그냥 바로 얘기해야 되고요. 경험상으로는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는 그거 진짜 문제들이 중요해. 맞다. 서술형에 잘 나오더라고요. 맞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뭐 본인이 문법이든 문학이든 이제 비문학이든 내신 범위에 있는 부분을 좀 문제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번 우리가 첫 번째 방법에서 얘기했던 필기가 잘 돼 있다면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체크되어 있겠지, 책에. 그러면 그 책을 역으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내실까를 생각해 봐야죠.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떤 문제를 통해 내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이 개념을 문제로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생각해 보는 거. 시간이 없다라는 이거는 핑계죠. 핑계죠. 시험 공부나 4주 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쌤 말하는 걸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쌤 말이 그러니까 톤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 미묘하게 다른 게 있어. 맞아. 쌤이 뭔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그 톤이 있단 말이야. 그 미묘하게 다른 거를 캐치하시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난 어디서 느꼈냐면 말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다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자 하면서 하면 이거 중요한 거야. 자,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5번째. 마지막. 국어 시험 100점 받는 방법 드디어 5번째. 마지막. 뭐죠?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라. 그죠.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흔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 100점은 안 된다. 무건너간다 라는 얘기죠. 뭐 족보닷컴이든 굉장히 네. 유명한 뭐 나무 아카데미든 평가 문제지 아니면 자습서든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위에 방금 이제 말했던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하는 건 굉장히 부족하죠. 그치. 못해도 2개에서 3개. 맞아. 근데 4개 너무 많은 거 같고 맞아.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공부할 때보다 훨씬 그런 사이트도 많아지고 맞아, 자료도 맞아. 많아진 것 같아서 자료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유료로라도 해야죠. 맞아. 유료로라도 성적 잘 받을 수 있다면 돈 조금이라도 더 해서 하는 게 맞고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맞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걸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지 왜 이거를 문제로 내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이 주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서 꼭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국어가 문제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국어 공부를 해요. 공부하고 설명을 듣다 보면 한국어잖아. 그치? 아는 내용 같아.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맞아. 이거를.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잖아. 이거 뭔지도 알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답은 모르겠어. 답이 이 안 나와. 경우가 정말 많기 맞아, 때문에 국어만큼은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하겠지만 국어는 많은 문제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걸 풀어드렸습니다. 국어 내신 100점 맞는 방법이 5가지 방법을 풀어드렸는데 꼭 이 방법 쓰셔가지고 100점 맞으셔서 꼭 저희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이렇게 간증해주세요. 네, 후기 댓글로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스튜디오 S 오픈 채팅방으로 찾아와 주시거나 아니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장 열심히 달 테니까 편하게 댓글 달아주셨으면 언제든지.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